지금 한국 바둑이 또 한 번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단 한 명의 기사, 신진서 구단이 중국 최강 전력을 무너뜨리며 농심배 20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강층이 두터운 중국 대표팀이 단 한 판 승부에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단 한 승리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왜 신진서는 이토록 압도적인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한 판이 세계 바둑 질서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부터 그 승부의 진짜 의미와 숨겨진 전략을 낱낱이 공개해 보겠습니다. 한국 바둑은 오랜 시간 개인 천재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세계 무대에서는 중국이 두터운 선수층과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바탕으로 강력한 경쟁 구도를 만들었고, 일본 역시 전통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재정비를 이어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바둑은 단 한 명의 에이스에게 승부의 무게가 집중되는 구조적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신진서 구단이었습니다. 그는 세계 랭킹 최상위권의 절대 강자로 평가받고 있었지만, 동시에 한 개인의 경기 결과가 국가단체전의 운명을 좌우하는 현실 속에서 끊임없는 압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연승 기록이 늘어날수록 기대와 부담은 함께 커졌으며, 세계 최강이라는 타이틀은 영광이자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바둑은 강력한 개인 역량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만큼 구조적 불안 요소 역시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 기사들이 맞붙는 농심 신라면배 무대에서 결정적인 승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단순 개인전이 아니라 국가 자존심이 걸린 단체전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마지막 카드로 최상위 랭커 왕싱아오 구단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최근 국제대회에서 상승세를 보여주며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인물이었고, 과거 신진서에게 뼈아픈 패배를 안긴 경험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 경기에서 신진서가 패배한다면 한국의 연속 우승 도전은 물론 대회 전체 흐름까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승부는 단순히 한판 대국이 아니라 국가 대항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분기점이었습니다. 한국 바둑은 또다시 절체절명의 선택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객관적 전력 분석은 쉽게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싱아오는 공격적인 스타일과 강한 계산 능력을 갖춘 선수였고, 최근 상승세까지 겹치며 위협적인 존재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농심배 특성상 장기 연승을 이어가는 것은 체력과 집중력, 그리고 심리적 부담까지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과제였습니다. 연승 기록이 길어질수록 실수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졌고, 기록 자체가 오히려 심리적 압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습니다. 신진서 역시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 뒤에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긴장감이 존재했습니다. 승리해야 한다는 기대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또 하나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한국 바둑은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의 승부 철학을 축적해왔습니다. 화려한 공격보다 끝까지 버티는 집중력과 위기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는 침착함이었습니다. 과거 이창호 구단이 보여준 연승 기록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한국 바둑 정신의 상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신진서는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은 기사였습니다. 그는 복잡한 형세 속에서도 냉정한 판단력을 유지하며 승부의 본질을 바라보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그는 단순한 공격이나 방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판세 흐름을 읽는 전략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승부를 향한 선택은 결국 집중력과 판단력이라는 본질로 귀결되고 있었습니다. 대국이 시작되면서 경기는 초반부터 팽팽한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양 선수 모두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정교한 수익기를 이어갔습니다. 경기 흐름은 중반으로 접어들며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싱아오는 우상기 침투라는 강력한 공격 전략을 선택하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 수는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승부였습니다. 그러나 신진서는 예상과 다른 대응으로 판세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공격을 피하는 대신 흐름을 전환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 순간 경기는 단순 기술 싸움을 넘어 심리전과 전략 전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진서는 더 이상 안전한 운영이 아니라
승부를 향한 도전에 나아갔다. 경기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난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왕싱하오는 대마 공격이라는 고위험 전략을 선택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 선수 모두 극도의 집중력을 요구받았습니다. 신진서는 중앙 전투에서 연속 묘수를 선보이며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승부는 개인 기량을 넘어 국가 대항전이라는 심리적 압박과 체력 싸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경기 시간은 길어졌고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긴장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 국면에서 신진서는 안정성과 공격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승부의 흐름을 조금씩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경기의 흐름이 바뀌는 결정적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중앙에서 패싸움이 형성되며 승부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균형 상태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미세한 차이가 승부를 좌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진서는 이 순간 단순한 한판 승부가 아니라 한국 대표팀의 생존이 걸린 경기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는 승리의 의미를 개인 기록이 아니라 국가 경쟁 구조 속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전략 역시 더욱 과감하고 명확한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왕싱하오는 마지막 반격을 시도하며 경기 압박을 극대화했습니다. 대마 생사가 흔들리는 위험한 상황이 이어졌고 장기전 속에서 체력과 집중력이 동시에 시험받았습니다. 기록 부담과 국가대표라는 책임까지 겹치며 신진서는 가장 어려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기의 긴장감은 극도로 높아졌고 승부는 사실상 심리전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승부의 균형이 무너질 듯 흔들리던 순간 상대의 판단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신진서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존의 안정 운영 방식을 버리고 중앙 승부라는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수는 단순 반격이 아니라 경기 전체 흐름을 뒤집는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선택을 통해 승리의 가능성이 현실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새로운 관점을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경기는 종반으로 향했고 남은 것은 시간과 집중력 싸움이었습니다. 신진서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기록 부담보다 한판 집중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소감이 아니라 최종 결전을 준비하는 정신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며 마지막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긴 시간 이어진 경기 속에서도 그의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174수 만에 승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왕싱하오는 패배를 인정했고 신진서는 농심배 20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완성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개인 기록이 아니라 한국 바둑 역사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 순간이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전원 탈락했고 이제 남은 상대는 일본 최강 기사였습니다. 이 승부는 또 다른 역사적 기록을 향한 마지막 관문이 되었습니다. 이번 승리는 개인 업적을 넘어 한국 바둑 시스템의 경쟁력을 증명하는 결과였습니다. 한 명의 천재가 아니라 전통과 전략이 만든 승리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한 판입니다. 그 승부는 단순 우승을 넘어 세계 바둑 판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시청자에게 남겨진 질문은 분명했습니다. 한국 바둑의 시대는 계속될 것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